뒤집기, 뭘 뒤집겠다는 것이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측근 5명 사망, 위험인물로 봐도 됩니까? 라고 외신 기자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너털 웃음을 지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외신 기자 클럽 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많은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주변 측근들 5명이 숨졌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험인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털 웃음을 지었다라는 건데요. 웃음만 지은 게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사법 리스크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질문이 자꾸 나오니까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답하는 자체가 참 수치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외신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상당한 금액의 배임과 그리고 뭐 제3자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에 계속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또 강력한 또 후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외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안타까운 것은 수치스럽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현 야당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법정에 나가고 재판받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지만 정치 대표고 야당의 대표고 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그 취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그런 질문이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국민이 더 수치스럽다. 본인이 거취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식 실장님. 예.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미국 이제 이 한국을 도감청했다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도 이제 외신 기자가 저런 질문을 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네. 저는 이 검찰이 또는 이 집권 여당이 바라던 프레임이 유효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치스럽다. 그 말은 이제 자기의 신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339회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 다른 대책점에 있는 수사,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수사나 여러 가지 수사 또는 50억 클럽 이런 대책점에 있는 수사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거죠. 정말로 선택적 정의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기까지 본인의 심장이 참 답답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온 것처럼 지금 사실 하루가 멀다고 계속 뭐 이런저런 대장동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진상, 김용, 남욱 그리고 유동규 이 본부장까지 이 굉장히 다 같이 공동 피고인이 된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정진상 옷에 내가 돈 봉투를 넣었다. 내가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무실에 직원이 없을 때는 자리 오른쪽에 있는 서랍장에다가 내가 직접 넣어줬고 직원이 있을 땐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옆에 앉아서 쓱 하고 주머니에다가 딱 넣어줬다.
왜냐면 보통 재킷, 주머니 있는 재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에 이 주머니에 넣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걸 내가 주머니에 넣어주면 빼서 안쪽 주머니로 옮겨서 넣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앞서서 성남시청의 CCTV가 있니 없니 진짜니 가짜니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시장실에 갔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쉬고 있더라. 그래서 왔어 하면서 슬슬 걸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진상한테 아니 CCTV 있는데 저렇게 테이블에 다리 올려놓고 쉬어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정진상 실장이 안에서도 안 사람 몇 명 없는데 저거 가짜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실장님, 이상실 실장님 네. 굉장히 진술이 하나하나 반발씩 한 보씩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동규의 폭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점점 날이 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규 본부장이 말하는 진술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카드라 들었다, 넣었다 네. 뭐 이런 전문 증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거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각도를 돌려가지고 이 유동규 본부장 이분이 왜 그렇게 처음에는 수사에 그렇게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날선 폭로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거를 뭐 한번 생각해 볼 때 네. 이게 작년 11월 18일 한겨레 신문 이제 보도에 보니까 네. 여기 주심 부장판사가 주진남이라는 부장판사님인데 네. 이분이 유동규의 진술 번복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네. 유 전 본부장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검찰과 딜을 하더라. 휴대폰을 갖다 줄 테니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지인에게 맡겨놨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겨레 신문 보도거든요.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왜 저렇게 진술을 번복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할 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재명 네. 변호인 측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그 진술 번복되기 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시점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달라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걸 보면은 왜 유동규 본부장이 저렇게 진술을 바꿨는지를 암시하거나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말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냐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내가 9천만 원을 주니까 9천만 원을 받고 아유 돈도 없는 XX들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체 또 무슨 상황인 거냐.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이 볼까요? 자기가 먼저 정진상 실장한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한테 우리가 돈을 좀 받았읍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정진상 실장이 아이 그 대장동 일당들 거지들 아니야라고 해서 스폰서 자격을 시험을 해보려고 남욱 변호사한테 3억 원을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남 변호사가 아유 지금 돈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해서 1억만 주기로 했고 그 1억을 주기로 한 날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비는 9천만 원을 들고 갔더니 아이 내가 돈도 없는 땡땡들이라고 그런 말을 정진상 실장이 하는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아까 나온 얘기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볼 때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지 않나요? 재판에서? 예, 지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은밀하니까 네. 결국은 주고받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언이 기억이 조작됐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판사로 있어 보면. 그래서 2013년도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전의 사건이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세밀하게 얘기했다고
그것이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것하고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사건들 쭉 볼 때는 네.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터치는 없는 겁니다. 다 이제 김용, 정진상 등등 해서 항상 이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밝히기가 어렵죠. 어렵다 보니 지금 재판도 수사도 이렇게 장기간 걸리고 또 재판장도 아마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진술의 신빙성은 네. 증언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변심을 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진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이상식 실장님과 임재화 변호사님이 좀 말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제 답도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당초에 진술이 번복된 사람입니다. 또 대장동 일당 중에서 유죄 판결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런데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하나, 번복된 진술만으로 지금 그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공범처럼 엮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 좀 굉장히 무리한 전개라는 생각이 들고요. 뇌물 공여와 수수 사건의 경우에도 분명히 물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돈을 마련을 했을 것이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선가 꺼냈다거나 받았던 정황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전달했으면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어디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쓴 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이 마련되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 준비가 돼야 진술을 믿을 수가 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함께 했을 때 유동규의 진술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술만은 안 된다.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뭐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동규 정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김용이랑 같이 이재명 정치자금 10억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되면 유동규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통해서 돈을 일단 10억을 마련을 하고 이거를 정진상, 김용 전 부원장한테 지금 주는 방식이었냐라고 검찰이 물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왜 마련했습니까? 물었더니 실질적인 비용 그리고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지역의 이른바 뭐 이재명계 이 네 사람들을 좀 포섭하는데 쓸 돈이다라고 용처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돈 마련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근데 김철현 위원님 정치 자금으로 10억은 좀 적은 거 아니야?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 일단 기사에. 그 정치 자금의 시드 머니택이죠. 음. 일단 10억 정도를 만들어야 이제 본격적인 이재명 당시 시장을 위한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본적인 어떤 자금 조달책 역할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이 함께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을 위한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위한 정치 자금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그 이제 정치 자금 10억 원 정도 되면 당장에 저게 뭐 실행이 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10억 원을 정도 만들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정치 자금을 만들기로 했다면 그 과정에서 대장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특혜 의혹, 그다음 대장동의 개발 의혹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지금 정치자금 10억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보면 조 변호사님 앞서서 사실 뭐 저수지라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수지에 묻어둔 돈 뭐 뺏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게 지금 또 정치자금 10억이랑 또 맞물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규의 진술에 따르면 네. 정치자금 10억이니 2010년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네. 2010년경에 그와 같은 대화를 한 차례 했다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돈이 오가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 다른 사건의 그런 진술과 부합이 되어서 하나의 진실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유동규의 진술 자체는 그 네. 진술 자체가
본인의 어떠한 그런 죄과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물적 증거라든가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봐야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건은 검찰이 그래서 얼마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느냐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